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땡큐 테슬라를 외친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발 훈풍에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는데요. 인도 정부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4% 넘게 오르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미국의 공적연금인 캘퍼스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영국의 이지그룹이 슈퍼차저를 확충한다는 소식에 더해 윤 대통령의 공매도 관련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코스닥이 2.5% 넘게 오르면서 794포인트에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피도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2,303포인트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10월 CPI 결과가 발표됩니다. 블룸버그 설문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9월 3.7%였던 CPI 상승률이 10월에는 3.3%로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점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온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한세실업인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88%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10월 27일 언급해 주신 효성 TNC입니다. 16% 가까이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는 극동유화입니다. 최고가 기준 26%대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10월 24일에 언급해 주신 삼보산업 46.64% 상승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뷰노인데요. 의료 AI 강세 속에 70% 넘는 상승세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시세의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갔었던 건 지난밤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해줬느냐를 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때 그 힘이 엄청 강력했습니다.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 종가까지 끌고 간 움직임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만 주구장창 파도되고 반도체 관련주들과 의료 AI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시장은 테슬라가 지금부터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매출액과 전혀 무관하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인산철의 문제로 인해서
2차 전지의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주들의 신규 진입 관점으로 투자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정 앵커님,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서도 이번 주 목요일에 매우 힘든 날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준비를 많이 하셔서도 힘드실 것이고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드신 상황이 연출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은 1시간 더 늦게 개장된다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림과 함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그만큼 큰 수확 거두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목요일 날 장을 바라보실 때 1시간이 늦게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1시간이 늦게 시작하면 평소에 9시부터 급발진하면서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이 10시부터 똑같이 나올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말이죠. 10시부터 급발진하는 경우보다는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느냐?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려야 수학 능력 평가 날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목요일 날 오전 10시 땡과 동시에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눌리거나 돌파가 나올 때 연속적인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눌린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들은 오전장에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매우 유념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여러분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죠? 왜입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많고요. STO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은 10월 25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예시 종목입니다. 예시라는 건 노란톡방에서는 종목이 나갔지만 수요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하는 상황에 종목이 포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지 못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알고 가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이게 가장 큰 빅 이벤트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려고 하는 현물 ETF 상품을 출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면 출범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이제부터는 화폐 가치로서 미국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올지 예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더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년 4월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가 옵니다. 그 말은 4월 달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량이 줄어든다는 걸 확실한 매크로적 이슈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아래줄에 보시면 자회사인 갤럭시아 메타버스와 LB 프로토콜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틸리티 토큰 갤럭시아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분은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MOU를 체결한 것으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아직까지 확실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빅 이벤트와 두 번째 모멘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해당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종가 대비 수익률이에요. 오늘 종가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종목을 준비할 때의 가격과 지금 현재 장이 끝난 가격이 달라졌을 테니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종가가 4,665원인데 정말 이때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었는지까지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보시면 토르기법 중 5가지 중 빨간색 신호가 포착되는
토르기법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10월 25일 날로 변경을 해놨고요. 자, 오른쪽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보여지는 것은 제가 이미 한번 눌러봤기 때문인데 성과 검증하기를 누르는 순간 종목이 사라질 겁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자는 건데 나왔습니다. 자, 나왔으면 종목을 눌러보죠. 눌러봤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의 모양과 동일한 차트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 찍어보죠.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종가 가격은 4,665원인데 그로부터 오늘 종가까지 가격을 한 번 더 찍어서 보여드리자면 자, 위로 찍으면 안 보이니까 아래로 찍어보죠. 65.7%네요. 그러면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을 때보다 약 1%가량 더 상승한 상태로 장이 끝났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종목 검색기, 조건 검색기를 드리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과 검증을 통해서도 과거 시점에 언제 포착이 됐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 검색기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오색선과 기법을 포착하는 차트에 그려내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차트에 표현된 날짜에 포착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종목을 판단하고 진입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린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무엇이었습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니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은 4,155원인데 4,155원에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죠. 4,155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간 날짜는 11월 1일이었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면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도 포지션으로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상승분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양봉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양봉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다가 매도하는 첫 번째 시점은 음봉이 나오는 날, 그리고 한 번 더 전량 매도를 한다면 이틀 연속으로 음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물량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구간마다 1%, 2%씩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셔도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서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그럼 유정 앵커님 첫 번째 선물로 어떤 선물을 드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상승 나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끌고 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차트에 오색선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제가 찬찬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이 수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종목 전략도 알아가시고 또 수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로켓 배송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남은 종목 리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장바구니 종목에 대한 리뷰입니다. 장바구니 종목이라는 건 기법으로 포착된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하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인데 한세실업이죠. 한세실업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면화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한세실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섬유의복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무엇이? 한세실업뿐만 아니라 한세그룹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김동영 회장의 막내딸인 김지원 대표가 이끄는 모이몰른이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종목을 드릴 때. 그런데 이 모이몰른이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일본 아동복 시장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2020년에 들어가서 천년도에 4억밖에 만들지 못했던 매출액이 지금 벌써 100억이 육박하는 매출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일본 시장에서 성공 궤도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김지원 씨가 이끄는 모이몰른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 바로 한세실업이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이몰른이 상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된다면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장이 안 됐을 땐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와 더불어 아웃도어에서는 영원무역이 앞섭니다. 하지만 니트 소재의 의류에서는 한세실업이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이몰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모이몰른이라는 기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모이몰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모이몰른이 대한민국에서 상장이 되면 말이죠. 한세실업과 쪼개먹기가 됩니다. 그러면 김동영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업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는 서로가 경쟁 구도를 갖춰나갈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상장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과 동일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모이몰른이 한세실업에 업혀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몰른 자체의 매출액이 한세실업에 귀속되면서 김동영 회장의 캐시플로우는 늘어나겠지만 김지원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지원 대표가 그만큼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선 업혀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 내 자식의 입지를 만들어야 한세라는 그룹을 어떤 식으로든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 연관성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설명만 드려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영원무역, 아웃도어, 한세, 니트 이 두 가지는 언제 매출이 늘어난다? 겨울. 그쵸?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화 가격의 인하로 인한 수혜를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면화 가격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큰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수혜도 마찬가지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자, 한세실업의 120일 차트입니다. 10월 19일 날 종가가 21,100원이었어요. 그런데 흔들리고 있었죠.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수익률 오늘 종가 기준인데 얼마 안 되죠.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종가 기준이에요. 음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 수익 구간이라는 건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상승 추세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 종목은 리뷰 종목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번 진입 가능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장중에 설명드릴 수도 종가 때 설명드릴 수도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세실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설명드려 볼 것은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유정 앵커님께서 저에게 질문 주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에 대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혹은 수익권이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걱정이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 해결과 궁금증들 많이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전에 접수받은 내용 차례대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한진칼이고요. 매수가는 7만 원이고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한진칼 이슈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진칼이 추진하던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매각이 무산됐고요. 또 대한항공은 이슈들이 해소되면서 신용등급이 A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매수가가 7만 원이어서 아직은 손실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한진칼은 가격 자체가 좋지는 않으시고요. 한진칼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고 계시는지도 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대한항공에서 투자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신규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한진칼이. 그런데 대한항공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땅콩해양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도 주가가 마찬가지로 하락했었던 적이 있었던 대한항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시아나항공을 어떤 식으로 인수하고 그 인수로 인해서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얼만큼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될지를 미리 조금 바라보시는 게 맞을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항공사가 되게 많이 부진한 상황이죠. 왜 부진합니까? 매출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금 매출액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7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사 중에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끌고 가실 수만 있다면 해당 종목은 7만 원에서 수익을 만들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기간이 문제죠.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오늘까지 한진칼이 상장된 이후로 2,498거래일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만 원이라는 가격이 언제 왔었습니까? 2020년입니다.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왔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둔턱 이후로 지금 주가가 내려오다가 조정, 그 다음에 큰 폭으로 내려와서 지지선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조정받는 구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받쳐지고 재차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쯤 갈 것이냐, 언제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냐, 무슨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생길 것이냐,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7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지만 과거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 입장으로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셨을 때 7만 원의 비중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만 1,000원에서는 물량 30% 중에 3분의 2는 덜어내시고 10%의 비중만 보유하신 채 조금 더 높은 가격까지는 바라보시는 건 괜찮지만 지금 이미 손실이 얼마입니까? 손실이 너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50% 가까이 되시는 손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버티시기에는 위험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만큼 보상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 7만 원 넘어갔는데 7만 7천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올라갈 땐 더더욱이나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간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수익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다렸지만 손실은 보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종목은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 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한진칼은 7만 원 넘어갈 때 7만 1,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한진칼 7만 원을 넘어갈 때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을 대입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처럼 차트에 오색선 그려보거나 또 조건 검색식 설정해 보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수식과 조건 검색식까지 모두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인데요. 매수가 23만 3천 원에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 최근 미국에서 뇌전증 신약의 특허권이 연장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23만 3천 원이면 손실 구간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832거래일 됐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셨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상장 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바닥을 디디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처럼 보여지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중이 30%시다라는 건 추가 매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바닥이 그려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고 지지받고 다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위에 저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저항도 넘어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SK바이오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주로서 현재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출액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만들고 있는 영업이익은 2020년에 마이너스, 2021년에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다시 2022년에는 마이너스, 하지만 2023년에 그 적자폭을 줄여놓긴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자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으로 해당 종목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그거 외적으로 임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건 아니면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오건 무언가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가격은 20만 원대예요. 2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그만큼 모멘텀이 필요할 것인데 그 모멘텀이 없다라는 건 매우나 위험한 상황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에 들어갈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매출액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 어떻습니까? 이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유보율이 지금 안 찍혀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안 찍힐 수 있어요. 하지만 유보율이 줄어들고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R&D를 통해서도 연구비로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직원들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부채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채 비율을 다시 낮추고 유보율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이오주가 어떤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실험에 돌입한다거나 연구 개발에 대한 효과가 실효성이 입증이 되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매우 높은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구간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 봤자 이 정도입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그 자리까지 여기까지만 왔을 때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아니 벌써 이만큼이나 내려갈 동안 기다리고 이제 여기 왔는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손절하시고요. 내려와서 지지가 될 때 다시 잡으셔서 여기서 매도하시면
23만 3천 원에서 매도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매도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토르기법의 저항선을 부딪히고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우리는 손실폭이 기다렸었던 게 무의미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손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의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토르기법이 포착된 가격은 18만 2천 원입니다.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만 원이나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100%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8만 2천 원이 올 때는 모두 손절하시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3만 원까지 넘어간다면 내 거 아닌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만 2천 원에서 눌린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텐데 그 내려올 때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주가가 내려올 때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의 관점이 될 거예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18만 2천 원까지 혹은 그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지가 만들어졌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까지 조금만 힘내시고요. 18만 2천 원에선 전량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이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 18만 2천 원에 도달할 때 임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임상은 1상, 2상, 3상이 있습니다. 물론 긴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기간이 2년 이상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 종목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임상으로 인한 이슈가 나왔지만 2상이 어떻게 될지 3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물량들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똑같이 매도하시는 거예요. 매도하시고 주가가 내려오면 쭉쭉 밀려 나갈 겁니다. 쭉쭉 밀려 나가다가 임상 이상이 나오면 두 번째 파동이 그려질 텐데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폭을 줄여 놓으신 다음에 재차 이 종목으로 내가 복수하고 싶다면 복수하기에 이상적인 자리를 같이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여기까지 설명드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SK바이오팜 18만 2천 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요. 또 다시 내려올 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다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그렇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인데요. 매수가 9만 2천 원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두산은 지난달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시키면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좀 오른 가격에 마감을 했지만 매수가 대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와, 두산은 걱정하실 게 없죠. 두산은 너무나 강한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이기도 하고요. 9만 2천 원이라는 이 가격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아래로 보이는 이 숫자들이 보이실까요? 11만 5,922원, 11만 1,066원, 그 아래로 9만 원대, 8만 원대, 6만 원대 가격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가격 구간들은 모두 다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고 하는 가격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부딪히는 구간, 그죠? 부딪히는 구간, 마찬가지죠. 지지가 되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는 3선이 있고요. 저항을 받은 구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맞아떨어집니다. 대형주여도. 기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제가 만들어 놓은 선, 이 선 또한 마찬가지로 2020년 전에 그어놓은 선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냐면 요즘에 제가 긋는 선은 긋는 가격과 9만 2천 원과 그 다음에 퍼센트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만 덩그러니 나와 있다는 건 제가 과거 시점에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 공부할 때 그려놨었던 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11만 5,922원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인 11만 1,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9만 2천 원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차트로 봤을 땐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왜? 바닥 구간이라고 보여지니까, 맞죠? 600일이 아니라 1200일로 넘겨봤을 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중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단으로 보여지는 기간으로 봤을 때 우리 재무 봐야겠죠? 자,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적자에서 21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21년과 22년부터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20년의 가격보다는 충분히 언제든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박스를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인데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유보율도 마찬가지로 들쑥날쑥하고 있다. 왜? 부채를 삭감하기 위해서 유보율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산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산이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로봇, 의료기기, AI, 반도체 너무나 포괄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중에 지주사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현재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차트의 가격 위치라면 해당 종목은 기다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19년 바로 나왔죠. 어디죠? 이 가격이 92,000원 현재 주가 위치. 그런데 그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두산이 흔들렸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주가를 한번 내려서 흔들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형주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삼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관장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움직임과 세력들의 모멘텀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무언가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계약 조건들 또한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때 저평가 받을 수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최근에 영풍재지 사태에 이어서 CCS 뭐가 들어왔습니까? CCS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여드려야 되겠으니까. CCS가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켰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지역 케이블 방송사예요. 방송사인데 뭐 이유도 없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푹 꺼지죠. 꺼졌을 때 이 구간이 뭐였었냐? LK99를 연구했었던 연구원 중 누군가 특정인을 사내 이사로 채용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춘 거예요. 왜?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횡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낮춘 거예요. 그런데 낮추고 나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해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는 건 아직 한 발 남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무엇으로? 세력의 핸들링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풍재지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 두산도 어떻습니까? 두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면 앉은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을 때 그만큼 두산이 실적이 안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내려왔다? 그럼 여기는 세일 구간. 그런데 92,000원에 매수하셨다. 너무 잘하신 거죠.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올라가기만 기다리시다가 어디에서?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 구간부터 말씀드렸던 11만 원부터 어디까지?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인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잘 진입하셨다.
이 정도면 문제될 거 없다. 걱정거리도 없다. 비중 30% 많긴 하지만 저점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서 1차 매도는 11만 원 선에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을 만끽하시면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살펴봤습니다. 두산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1차 매도는 11만 원에 하시고 다음부터는 수익을 만끽하시면서 오름세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안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반도체 OLED 관련주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텔레칩스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반도체 OLED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속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OLED 전문 업체인 이매진을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빨리 공개해 주시죠. 자, 삼성이 이매진을 인수한 것은 결국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와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OLED, LCD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매출액의 상승 기대감이나 모멘텀,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쪽만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자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팹리스는 뭐야, 파운드리는 뭐야 라는 얘기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팹리스는 생산 설비가 없는 업체를 얘기해요. 그 말인즉 해당 기업이 반도체 설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기는데 그 외주를 맡기는 전문 생산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팹리스는 해당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는 할 수 있겠지만 생산은 외주를 맡긴다. 근데 그 외주 업체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은 한국말로 하면 파운드리, 영어로 하면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의 설계를 한다. 생산은 파운드리에서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요 제품으로는 차량용 TDDI라는 게 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통합 드라이버인데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패널 구동 IC, 그리고 데이터 신호 전달 및 제어 부품인 T콘, 그리고 전원 관리 IC, PMIC 설계를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파운드리에다가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좋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설비, 공장이 가동률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그 말인즉 매출이 안 나올 때에는 그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내가 직접 만들지 않는다면 그만큼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큰 매출액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되는 게 바로 팹리스 기업들의 파운드리 정책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모멘텀, 빅 이슈입니다. 삼성맨인 이윤태 씨가 CEO로 영입된 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공돌이죠. 그런데 핸드폰 제조회사의 공돌이었었는데 그중에 2차 벤더 회사 중 플렉스컴이라는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직원 2명이 인재로 등용됨에 있어 그 다음 해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었던 걸 제가 직접 몸으로, 눈으로 확인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맨인 누군가가 해당 기업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내년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부진된 상황이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해당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영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OLED 아이패드용 패널의 시향산이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8월쯤에 해당 종목을 관련주로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아이패드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부터 애플도 노려보겠다. 그 전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거래처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OLED 아이패드 출시 및 고객사 다변화 효과로 인한 큰 폭의 실적 성장 전망이 있는데 거기에 삼성맨까지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텔레칩스, 기업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도 큰 폭으로 올라갔으니까 텔레칩스의 지분 286억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텔레칩스의 매출이 상승하면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관련주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엮여있는 동훈 아나텍인데 토르기법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토르기법이 포착됐었을 때의 날짜와 그리고 포착된 내용을 차트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동훈 아나텍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무조건 있습니다. 동훈 아나텍은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매우 좋은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 지금 어떻습니까? 상장된 이후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여기에서 눌리는 거, 오케이.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갔으니까 어디까지 눌리겠느냐?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바닥이라면 전고점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의 상승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선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지만 바닥은 지켰다. 마지막 지켜야 되는 자존심은 지켰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이해하시고 투자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점에서 잡은 거다. 올라갈 가능성 충분한데 이 기업은 장기 투자로 1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죠. 현재 포착된 날짜는 어제 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에 말씀드리지 않았었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매일매일 그 날짜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 포착됐었던 가격보다 주가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갭이 떠서 주가가 날아갔으면 제가 이 종목은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을 거고 기법의 예시 종목으로 들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종목의 가격만으로도 이 종목을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어제 종가 92,000원인 종목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유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대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름 무엇인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OLED 관련주인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가격에 따라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한세실업입니다. 섬유의복 리오프닝 관련주로 종가 대비 수익률 6.64%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서 수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반도체 OLED 관련주로 삼성맨 이윤태 CEO를 영입하면서 수주 확보와 용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명의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